1930년대 가장 유명하고 미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아역 배우 셜리 템플 이야기입니다. 어린 셜리는 귀엽고 깜찍한 외모에 곱슬머리와 보조개로 미국 최악의 경제 침체기에 놓였던 미국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셜리 템플이 있기에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영화 하이디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중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는지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심지어 조숙한 어린이들에게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셜리 템플의 특별한 재능 앞에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을 정도인데요. 역대 이렇게 특별한 재능으로 인기가 있던 다른 아역 스타는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1928년 4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유복하고 원만한 가정에서 셜리 템플은 9살과 14살의 오빠들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늦둥이였습니다. 셜리가 인생을 통틀어 가장 게을렀던 시기는 태어난 후 단 2년뿐이었습니다. 그녀 엄마는 셜리가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2년간의 아기 생활을 청산하게 만들고 무용학원에 등록시켰습니다. 훗날 IQ 테스트가 155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뭘 해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녀는 뭐든 열심히 잘 해내는 특출한 닌겐이었습니다. 1933년 어떤 날 호텔 로비에서 셜리는 배운 춤을 추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유심히 본 영화 관계자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야심찬 엄마 덕분에 6살이 되기 전에 20세기 폭스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1935년에서 1938년 사이 셜리 템플은 클라크 게이블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흥행 스타로 기록된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미스 리틀 마커, 하이디, 소공녀 등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영화가 흥행할수록 그녀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그녀를 닮은 인형이 10년 넘게 엄청나게 팔렸으며 셜리 템플이란 무알콜 칵테일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명예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레타 가르보보다 더 많은 팬레터를 받았습니다. 6살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뭐든지 빨리 배우고 매력적인 모습에 사실은 30살 된 난쟁이란 가짜 뉴스가 퍼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셜리는 6살 때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산타클로스를 보러 갔는데 산타클로스가 그녀에게 사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셜리가 영화 속에서 주로 맡은 배역은 주변 어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문제를 무한한 낙관주의와 상식으로 해결하면서 어리지만 기특하고 모성적인 어른 역할을 했기에 당시 미국인들은 더욱 어린 셜리를 통해 위안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의 총애를 받던 이 어린 소녀가 청소년으로 변했을 때 관객들의 관심은 느슨해졌고 셜리는 줄담배를 피우는 반항기 가득한 17살 청소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배우 존 아걸과 결혼하여 딸 린다 수잔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고 1년 후 존은 일이 잘 안 풀리자 알코올 중독에 바람을 피웠고 1949년 1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21살의 셜리는 당시 30살이던 하와이안 파인애플 회사의 후계자 찰스 올든 블랙을 만났습니다.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난 지 단 12일간의 구애 끝에 1950년 그와 결혼하여 2005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해로하였습니다. 셜리의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블랙은 여배우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소셜 레지스터, 즉 상류사회 명부에서 탈락이 되었지만 그는 셜리를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정치로 입문했을 때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고요. 셜리는 1950년 결혼 발표와 동시에 영화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셜리의 남편 찰스는 해군 중위로 국방부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워싱턴 DC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2년 아들 찰스 주니어가 태어났고 1953년 그의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54년 딸 로리가 태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녀의 남편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했고 셜리는 주부가 되어 내조와 세 자녀 양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셜리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남편을 따라 워싱턴에 살았을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리차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의 절친한 친구인 그녀는 캘리포니아 공화당에서 활동하였고 1967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미국 하원에 출마했지만 그녀보다 좀 더 온건한 공화당원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유세 장소에서 셜리 템플이 아역 배우 시절 불러서 히트친 노래 멋진 비행기 롤리팝을 타고를 계속 연주한 것이 패배의 요인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셜리 템플은 자신의 목표를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969년 닉슨 대통령은 그녀를 유엔 총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5인의 미국 대표단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성과는 노인 문제, 난민 공경,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가나 주재 미국 대사와 백악관 의전수석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1974년 가나 주재 대사로 임명되었을 때 일부 외교관들은 분노하였고 특히 전설의 헨리 키신저, 2023년 현재 100세로 현존하는 불사신으로 불리는 그에게 냉혹한 비평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정치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데다 셜리 템플의 명성이 외교관으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던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강경한 정치인 키신저는 당시 국가 안보실장과 국무장관을 병행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인데요. 아프리카 순방 중 가나 통치자를 만나려고 하니 가나 정부에서 격에 맞는 장관을 보내겠다고 하였고 이를 키신저가 거부하였고 그래서 가나 정부는 키신저 초청을 취소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처 라이베리아에서 머물던 키신저는 셜리를 소환하였고 당연히 이를 어떻게 한 거냐고 호통을 쳤겠죠. 그래서 셜리는 대사직 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황상 셜리 탓만을 할 수도 없던 터라 정부는 그녀에게 여성 최초로 의전수석을 맡겨 지미 카터 대통령 취임식 및 취임 파티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989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녀에게 체코슬로바키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동유럽 전역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국가였던 체코로 발령받은 것은 특히 민감하고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녀가 체코 대사로 간 것은 프라하의 봄 역사의 현장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 그녀가 프라하의 호텔에 머문 동안 개혁이 발생했고 끔찍한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일반인 여성이 소련군이 쏘는 총에 맞는 것을 본 그녀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비폭력 반체제 시위 벨벳 혁명으로 인해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를 목격한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첫 여성 대사가 되었습니다. 셜리는 거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고 드디어 헨리 키신저는 그녀에게 매우 똑똑하고 매우 강인한 인성을 지녔으며 매우 단련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답니다. 실제로 키신저가 구박할 때마다 기자들이 너 어떻게 버티니? 라는 식으로 물어오면 셜리 템플은 자신은 내성이 강해서 쉽게 상처받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했답니다. 셜리의 이러한 활약 등으로 인해 2002년 폭스 스튜디오 부지에 그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역 배우로 출발하여 외교관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동안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위대한 영화 배우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는 성인이 되어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셜리 템플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2014년 85세로 죽는 순간까지 인생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는 일없이 보람된 삶을 살다 갔기에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 배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